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수학학원 원장 권수욱입니다. 이번엔 얼마 전에 실시한 소아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객관식 18문항, 논술형 2문항, 객관식은 총 배점이 88점, 논술형은 2문항이 12점이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소아고등학교는 매년 학교 문제가 20문항씩 출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변동 없이 똑같은 문항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레벨별로 문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년도에는 상문제가 4문제, 중문제가 7문제, 하문제가 9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년도에는 상문항 없이 중, 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19년도에는 상문제 하나, 중하 문제가 10개, 9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보게 있으면 이번 21년도에 상 문제가 4문제나 출제가 되었으니 지난번에 비해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진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소아고등학교의 특성상 이 상 레벨과 중 레벨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상 문제일 수도 있고 이게 중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문제 20개 중에서 하 문제가 9개 정도, 나머지 중상 문제가 20개, 아니 10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더 난해했던 문제가 한두 문제가 더 있었긴 했지만 이번 문제 또한 아이들이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번 문제에서 레벨을 결정지을 수 있었던 킬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17번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17번 문제는 어떤 주어진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하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미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gx라는 함수 안에 불연속 함수인 fx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미분이 가능한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대입을 하고 미분하고 대입하는 그런 문제가 사실 아니고요. 좌우를 나누어서, 즉 좌극한과 우극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심화 문제를 다뤄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흔히 평균값 정리를 사용하여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이 평균값 정리 또한 아이들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기존의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문제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거를 살짝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게 되어서 시험 중에서 이 문제를 접하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객관식 제일 마지막 문제는 주기함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f함수와 g함수라는 두 함수 간의 곱의 관계에 있을 때 f함수와 g함수의 곱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또한 미분 가능성 혹은 연속성의 문제를 풀어볼 때 가장 많이 접해봤을 법한 아이들의 문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연속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있다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건데, 그런데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만이 풀고 알고 있는 요령이 있는데 그 요령껏 문제를 풀었다면 상당히 쉽게 문제를 풀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요령껏 문제를 풀지 않고 원리대로 개념대로 문제를 차근차근 문제를 다 풀었다면 다소 어렵게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는, 자, 여기서 제가 이 해설 강의를 할 때
이거는 기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강의지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기서 불연속인 함수랑 연속인 함수의 곱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이 되는 함수가 0으로 수렴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이 문제는 거의 한 20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은 깊은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공부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말을 잘 조합해 보게 되면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와 혹은 앞으로 다가가야 될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수학2라는 과목이 원래 그렇습니다. 수학2라는 과목이 특성상 기출 난이도에 따라서 상위권과 중위권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상위권과 중위권이 딱 갈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역시나 90점 이상의 학생이 생각보다 여러 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한 반에 90점 이상이 한 반에 한 4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80점대 학생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잘하는 친구들은 80점 후반, 90점 초반을 다 찍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80점대가 아닌 70점대를 아이들이 획득하지 않았을까.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경계가 뚜렷한 수학2라는 과목 특성상 잘하는 친구와 아닌 친구의 경계가 딱 갈라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상위권 친구들의 90점 이상을 가져갔을 것이고요. 아닌 아이들은 중위권 친구들은 70점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0점 중반이면 2등급 컷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혹은 80점 후반대가 되면 2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번 시험은 극한과 연속,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개념들은 기본적인 공식과 성질을 단순하게 기본 문제 위주로 풀게 되면은 상당히 심플하고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의 심화 과정들은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큼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1년간 공통과정으로 해서 수1, 수2에 대한 공통과정에 대해서 수능을 보고 있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수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이 미적분 혹은 확통이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이 선택 과목에서 문제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수1, 수2라고 하는 공통 과목에서 문제가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1, 수2라는 과목은 어렵게 문제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과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랑 기본적인 문제는 상당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소아고등학교 문제가 쉽지 않은 학교임에는 불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 같은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웬만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공부를 조금씩 했던 친구들한테는 이번 문제는 상당히 할만했다, 혹은 좀 문제가 좀 쉽지 않았나 라는 평가를 듣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학교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쉬운 것만 반복했던 친구들한테는 몇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수학2라는 과목은 원래 수학적인 성향이 차이가 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시험은 무난했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5문제 정도가 어려웠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신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기보다 모의고사랑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 기간에 들어가서는 내신에 포커스를 두면서 공부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흔히 웬만한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지금부터 내신 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까지는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에 포커스를 두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못 풀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시험 대비 기간이야 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공부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광명권에 있는 고등학교 문제는 누가 더 기본기가 탄탄하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본기에 충실하게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라는 거는 공식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공식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를 말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센이라는 책의 스텝 B 정도의 레벨을 능숙하게 풀 수 있는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고쟁이라든가 뭐 자이스토리라든가 혹은 뭐 블랙라벨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푸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건 중하 레벨의 문제를 누가 정확하고 빨리 풀 수 있는지가 학교 시험 문제를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다가오는 기말고사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10월 말이기 때문에 서화고등학교 기말고사가 12월 중순쯤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기말고사는 2달 남았죠. 2달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중순부터 내신 대비야 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시고 문제를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골고루 공부를 많이 해 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기말고사는 미분의 활용과 적분입니다. 이것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난이도가 높죠. 이번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가 훨씬 더 문제가 어려울 거고요. 또 과목의 특성상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이 가게 되면 적분이 상당히 어렵지만 수학2라는 과목 상에는 수학2에는 적분보다 미분에 좀 더 포커스를 좀 더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적분보다는 미분의 활용, 즉 미분의 활용이라고 하면은 극값을 구하는, 극대와 극소를 구하거나 최대와 최소를 구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거나 여러 가지들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적분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그래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도 출제가 되었지만 주기함수 혹은 대칭함수 혹은 흔히 말하는 우함수, 기함수, 절대값함수 등등등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하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분석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지만 미분에서 미분이란 뜻의 미분이란 것을 왜 하는지, 적분이란 것을 왜 해서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지들을 알아야지만 기말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들었던 것처럼 기말고사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선 중간고사보다는 소폭 난이도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공부를 하겠지만 누누이 말씀드리는 기본기에 집중하면서 응용 문제에 접근하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하피수학에서 서화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